자, 여러분 오늘은 비판 반박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비문학, 특히 비문학 독서 파트 문제 풀다 보면 비판 반박하기 문제를 여러분 풀게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오늘 명확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실제 시험에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단 그 무엇을 비판하라, 이를테면 A에 대하여 이를테면 비판하라 또는 이제 반박하라, 이런 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비판 반박하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A에 대해서 비판 반박하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반박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그렇죠. 친구가 일단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비판 반박하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비판하라 반박하라고 했을 때 도대체 A가 말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핵심을 정확하게 추출해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판 반박하기는 비판적 사고지만 A가 뭐라고 했는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사실적 사고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제 수능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적 사고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항상 국어 문제 풀이의 핵심이자 기본 전제는 제시문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한번 다 풀어봤죠?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예제 1번. 예제 1번 제시문 보기 전에 1번 문제 잠깐 볼까요? 1번 문제 바로 갑시다. 자, 기억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이 있어요. 기억. 자, 여기 이걸 지우고, 자, 지우시고, 자, 요 기억이라는 놈, 기억에 대해 비판, 기억에 대한 자, 비판 반박, 뭐 여기는 이제 반론이라고 나왔는데 본질은 같습니다. 반론. 자, 기억에 대해서 이제 반박 내지 이제 반론을 한다라고 할 때, 자, 가장 타당한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의 관건은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 기억이 있죠? 기억이 도대체 뭐라고 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잠깐 볼까요? 자, 기억.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자, 기억에서 핵심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죠. 자,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자, 기억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인간에게 이러한 반사회성이 없다면, 자, 반사회성 얘기라고 있습니다. 자, 반사회성. 자, 만약에 반사회성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재능은, 자, 만약에 반사회성이 없다. 그렇다면 인간의 재능. 자, 인간의 모든 재능은 꼽히지 못하고 만족감과 사랑으로 가득 찬 목가적인 삶 속에서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 것이다. 인간에게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은 꼽히지 못하고 영원히 묻혀버릴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반사회성이라는 놈이 만약에 없으면 인간의 요 재능은 꼽히지 못하고 묻혀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재능이 꼽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반사회성이죠. 반사회성. 자, 그럼 선생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인간의 재능이 꼽히고 뭐 이를테면 개발되고 뭐 이러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반사회성이다. 반사회성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기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박을 해보세요. 뭐가 좋은 방법이 될까요? 반사회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의 재능이 꼽히는데, 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되죠. 반사회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 이 얘기가 들어간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들어간 거 무엇입니까? 자, 보시면은
3번 보시죠. 3번.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성만으로도 재능이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성만으로도 거기다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자, 이것을 이 반사회성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사회성만으로도 그랬죠. 이 얘기는 자, 그 밑에 한번 적어보시죠. 반사회성이 없어도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이 되겠습니까? 지금 기억은 재능이 꼽히는데 재능이 개발되는데 반드시 반사회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3번은 그렇지 않다. 반사회성 없이 사회성만으로도 개발될 수 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같은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봐봐.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역시 문제 한번 보시죠. 기억의 자, 반론이네요. 자, 기억의 주장을 반론하기 위한 사례로서 적절한 것은 그랬죠. 역시 똑같습니다. 자, 요 기억이 무엇인가 또는 기억의 핵심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죠. 자, 컴퓨터에서 얻은 결과를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이런 과정은 자, 사람의 손으로 점검해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하죠.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점검해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자, 수학적 증명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잘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방금 읽은 부분에서 이 기억을 주장하는 사람, 기억의 입장은 수학적 어떤 증명 요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거기서 보시면 사람의 손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점검. 사람의 손으로 점검해야 된다. 이 수학적 증명이라는 거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점검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내용을 공격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럼 뭐가 될까요? 사람의 손으로 점검한다. 요것을 건드리는 것이 정답이 되겠어요. 사람의 손으로 점검할 필요가 없다. 또는 사람의 손으로 점검하지 않아도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온 것이 몇 번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1번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주식시장의 변수를 다 점검하냐? 말이 되냐? 너는 사람의 손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이거 불가능한 거다. 자, 그러면서 주식 매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사람의 손으로 점검하지 않아도 더 착실하게 판단할 수 있지. 자,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 기억의 주장을 반론할 때 핵심은 역시 기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먼저 핵심을 추출해서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잠깐 볼게요. 자, 이것은 이제 그 어떤 대상을 주고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이제 반박하고 비판하는 형태인데요. 자, 이 3번 문제는 이런 식의 패턴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를 잠깐 볼까요? 자, 지문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보기의 관점에서 이렇게 전제가 주어지고 보기의 관점에서 자, 뭐라고 하냐면은 윗 글을 비판 쪽으로 이해한 거라고 했습니다. 뭐 비판이든 뭐 우리 반론, 반박 뭐 이런 거 다 비슷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잘 보세요. 이런 문제의 여러분들 패턴은요, 보기의 관점이 주어지고 나서 윗글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선생님이 그 수능 국어에서 대전제 얘기를 했죠. 자, 여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기가 주어지는 건데 반드시 윗글의 어떤 내용과 이 보기는 반드시 어떤 연계성을 띠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기, 제시문 읽으시고 이제 보기 읽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보기가 윗글과 어떤 식의 연계성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비판하는데 보시면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일종의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긍정 발문 형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 발문 형태의 문제인데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정답이 하나죠. 요거에서 요거를 비판한다.
우리 나중에 부정 발문 형태의 문제도 이제 나중에 풀어볼 겁니다. 일단은 긍정 발문 형태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긍정 발문 형태는 굉장히 이제 부정 발문 형태의 문제보다는 좀 더 단순합니다. 자, 어떻게 푸시냐면, 자, 보기는 윗글과 분명히 연계성이 있다고 그랬죠. 일단 연계성을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자, 보기의 관점에 역시 핵심을 추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보기의 그 윗글과의 연계성 속에서 보기가 말하는 건 뭐냐? 일단은 보기에서 말하는 핵심을 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자, 윗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윗글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윗글에서 말하는 핵심 요거를 이제 잡아내신 다음에 요거에서 요거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명쾌하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선지를 보지 마시고 이 보기 관점 윗글 생각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 것인가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나온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문제 보기 전에 제시문을 잠깐 볼까요? 제시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자, 제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1문단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문단, 항상 1문단은 신경 써서 읽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1문단. 자, 예술은 인간 감정의 구현체로 간주되곤 한다. 그런데 예술과 감정의 연관. 자, 여기다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예술과 감정의 연관. 자, 예술과 감정의 연관은 예술이 지닌 부정적 측면을 드러낸 데 쓰이기도 했다. 즉, 자, 죄송합니다. 예술은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활동, 심지어는 광기 어린 활동으로 여겨지곤 했다. 그렇지만 예술과 감정의 연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입장도, 자, 이거 중요하죠? 자, 앞에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 얘기를 하다가 그렇지만 예술과 감정의 연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입장. 자, 이거 있는데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톨스토이, 콜링우드다. 자,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그 전개되는 패턴을 보니까 자, 두 번째 문단에 톨스토이가 먼저 나오죠. 그럼 톨스토이가 이제 보는 이제 관점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생각이 타인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듯이 감정도 그러하다. 이때 자, 여기 중요하죠.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 예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쭉 보시고 3문단 볼까요? 반면 콜링우드가 나옵니다. 톨스토이와 다른 점이죠. 반면에 콜링우드는 톨스토이와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면서 자, 그 문단의 마지막 문장 볼까요? 따라서 콜링우드는 감정의 전달이라는 외적 측면보다는 감정의 정리라는 내적 측면에 관심이 있다. 거기 체크하셔야 되겠죠. 감정의 정리라는 내적 측면. 됐습니다. 자, 이어서 3문단은 콜링우드 얘기가 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볼까요? 톨스토이와 콜링우드 양자의 입장은 차이가 나지만 양자 모두 공통점입니다. 톨스토이, 콜링우드 공통점 모두 예술과 감정의 긍정적인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예술의 가치를 옹호했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글이에요. 자, 이게 윗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한번 볼까요? 보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보기. 자, 보기는 음악의 아름다움이란 음악의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체크해 보시죠. 음악의 형식 얘기 나왔습니다. 요 비슷한 이 보기에 제시된 비슷한 내용은 이제 예술 제재의 성격 지문에서 이제 종종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밑줄 음악의 형식. 자, 역시 자,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내용도 필요치 않다. 거기다 체크해요. 다른 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독립적인 음들 및 그것들의 형식. 역시 형식. 자, 여기서 보기에서 말하는 것은 핵심이 뭡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중요한 것은 형식이다. 형식. 예술의 형식.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오직 형식. 자, 그 다음에 매력 넘치는 소리들의 연관, 그 연관의 조화가 대립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나타나 만족을 주는 것들이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다. 자, 이런 얘기 되겠어요. 자, 그러면 윗글에서는 지금 톨스토이, 콜링우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서의 핵심은 윗글의 핵심은 뭐였냐면 예술과 감정의 연관성 얘기하면서 자,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톨스토이는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두 번째, 콜링우드는 감정을 정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러면 요 내용에서 요거를 이제 공격하는 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입니까? 보세요. 형식이 중요한 거다, 형식이. 여기는 뭘 중시합니까? 예술과 감정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공격할까요? 예술과 감정의 연관성. 이를테면 감정을 전달, 뭐 정리, 이런 관점에서 예술을 볼 것이 아니라 오직 중요한 것은 형식이야. 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이 이제 나온 것이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를 볼까요? 자, 몇 번입니까? 예, 1번이죠. 1번 봐봐. 예술의 본질은 감정보다는 중요한 것은 형식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정답입니다. 우리에게 미적 즐거움을 주는 원천은 다른 것들이 아니고 예술 고유의 조형적 아름다움이지 않은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적인 것 빼고 오직 형식, 감정이 아니고,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2번으로 이제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2번은, 자,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번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2번 볼까요? 예술이 감정을 전달하려면 감정의 전달 수단이 형식도 중요하다. 여러분 일단 여기 밑줄 그어보시죠. 예술의 감정의 전달 수단이 형식. 자, 어디까지나 보기의 관점에서 지금 해야 되는 얘기죠. 여기서 보기에서 예술의 감정의 전달 수단으로서 예술의 형식, 이런 얘기 언급되고 있나요? 형식이라는 것은 감정의 전달 수단. 없습니다. 감정의 전달은 여기서 있죠, 여기서. 얘는 예술의 감정 수단으로서 형식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그 뒤도 볼까요? 아름다운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정치적 선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잘 보세요. 여기서 형식을 갖추지 않았어요. 형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정치적 선동이 된다. 정치적 선동. 그 얘기 있습니까? 그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치적 선동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산문단의 콜링우드 얘기하면서 뭐 비합리적 선동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보기에서 정치적 선동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 걸러내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3, 4, 5 선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반박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좋은 효과적인 비판과 반박이 되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비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라고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관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보기 관점이 추가적으로 제시되면서 비판하는 긍정 발문 형태의 문제는 이 보기 관점과 윗글의 각각의 핵심을 추출하신 다음에 그 핵심 사이끼리의 어떤 관계, 비판, 이것이 나온 선지가 정확하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항상 핵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이제 10강에 가서 비판 반박하기 중에서 이를테면 이제 부정 발문 형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풀어보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부정 발문 형태의 문제는 긍정 발문 형태보다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0강 가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강에서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